병든 옹기장이 딸이 감히 내 부엌에 서겠다고? 탁 매월대기 빗자루를 소녀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래 좋다. 오늘부터 부엌 바닥이나 닦거라. 전라도 장수현 장터 가장 큰 객주 월설루 앞마당이었습니다. 장꾼들이 수근거렸죠. 서늙은이네 큰딸이라는데 아비가 누우니 저리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멸시당하던 그 소녀 앞에 장수현 전체가 눈물을 쏟아낼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중기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전라도 장수현 수불리 장터입니다. 웽하고 매섭게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에 사람들은 두꺼운 소못에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지만 장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객주인 월설루의 어두운 뒷마당은 숨 돌릴 틈조차 없이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춥고 그늘진 구석에는 이제 겨우 17세가 된 가녀린 소녀 다나가 웅크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다듬고 있었지요. 다나의 낡은 무명 저고리는 차가운 우물물에 흠뻑 젖어 살얼음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두 손에서는 쉴 새 없이 붉은 피가 배어나와 배추 잎사귀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외딴 움막에 누워 검은 피를 토해내는 병든 아비서 늙은이의 지독한 약값을 대고 8세가 된 어린 여동생 여린의 텅 빈 뱃속에 거친 피막이 죽이라도 한술 넣어주기 위함이었지요. 쿨럭쿨럭하며 숨 넘어가던 아비의 기침 소리와 배가 고프다며 울먹이던 여동생의 갈라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 때마다 그녀는 시퍼렇게 멍든 입술을 질끈 깨물며 차가운 칼자루를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한 달 뒤 전라도 관찰사가 수불리 장터로 순시를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월설루의 악독한 여주인 매월댁의 두 눈에는 탐욕의 핏발이 시뻘겋게 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찰사 영감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아 장수현 일대의 상권을 완전히 독점하려는 교활한 속셈이었으며 그 고된 월동 김치 준비를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참모 보조 다나에게 모두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사각 썩둑 둔탁한 칼질 소리만 쓸쓸하게 메아리치는 뒷마당에서 며칠 전 매월댁이 뾰족한 목소리로 쏘아붙이던 독설이 다나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관찰사 영감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내년의 삭슨 단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매월댁의 그 무시무시한 협박에 다나는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와 끝도 없이 배추를 씻고 또 씻어냈습니다. 사흘 밤낮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으니 17세 소녀의 앙상한 몸이 버텨낼 재간이 도무지 없었지요. 점점 몽롱해지는 정신을 어떻게든 다잡으려 멍든 허벅지를 사정없이 꼬집어 보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피로와 추위 속에 다나의 고개가 그만 앞을 향해 툭 하고 꺾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스스쓱 하는 비단치마 끌리는 소리가 불길하게 다가오더니 와장창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다나의 굽은 등 뒤로 덮쳐왔습니다.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매월댁이 두꺼운 살얼음이 둥둥 떠있는 커다란 물대야를 가죽신 발코로 자비 없이 걷어차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짐승만도 못한 년이 감히 내 앞에서 조라. 쏴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뼛속까지 시린 물벼락이 다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으며 낡은 치맛자락은 순식간에
묵직한 얼음장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고통의 단아가 바닥에 나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매월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나뒹구는 다나를 내려다보며 귀를 찢을 듯한 쇳소리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얼어 죽기 싫으면 당장 저작거리 넘어 배추밭으로 튀어가. 다나는 뺨을 타고 내리는 얼음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저작거리 너머로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젖은 치맛자락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단단하게 얼어붙었지만 매월댁의 호통을 뒤로한 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칼바람이 휘윙 귓가를 때리는 배추밭에 도착한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언 배추를 거대한 대야의 소금물에 억지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손마디에서 터져나온 붉은 피가 허연 소금물 위로 뚝뚝 떨어지며 기괴한 꽃을 피워냈으며 찢어진 살갗에 독한 짠물이 닿을 때마다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다나는 짐승처럼 거친 입김을 토해내며 결코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나의 굽은 등 뒤 가시덤불 사이에서 바스락바스락 마른 잎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제 겨우 8살이 된 어린 여동생 여린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여린의 흙투성이 손에는 다해진 치맛자락 속에 꽁꽁 숨겨온 따뜻한 구운 감자 하나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먹고 해. 여린이 주위를 살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조그만 감자의 온기가 얼음장 같은 손바닥에 닿는 순간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무너져 내린 다나는 소매로 입을 틀어막은 채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린은 짠물이 쉴 새 없이 튀어오르는 언니 곁에 쭈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뒷간 옆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그 금간 옹기독이 밤마다 쌕쌕거리며 숨을 쉰다면서 눈을 허옇게 뒤집고 벽만 박박 긁고 계셔. 병든 아비의 몹쓸 병세가 기어이 정신까지 갉아먹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생의 야윈 어깨를 쓸어내렸습니다. 여린을 먼저 움막으로 돌려보는 다나는 다시 배추 앞에 주저앉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 관찰사 영감의 순시에 올라갈 김치독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에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다나는 절여놓은 배추를 월설루의 으슥한 뒷마당 부엌으로 옮겨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새우젓갈과 붉은 고춧가루를 커다란 함지박에 쏟아붓고 진물은 두 손으로 쉴 새 없이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치덕치덕 찰박 양념이 섞이며 내는 둔탁한 소리만이 텅 빈 부엌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추위와 굶주림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팔뚝이 바위처럼 굳어왔지만 다나는 양념을 버무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움막에서 검은 피를 토해내는 아비의 얼굴이 떠올랐고 빈 솥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배고프다 울먹이던 여린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다나는 아버지 약값, 여린이 밥값, 아버지 약값, 여린이 밥값 하고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양념을 한 줌 더 움켜쥐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손바닥 사이로 배어나온 붉은 피가 고춧가루와 뒤섞여 핏빛 양념을 만들어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비벼 넣었습니다. 사각, 치덕 배추와 양념이 만나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 속에서 기도 소리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다나는 양념을 다 버무린 배추를 가장 크고 윤기 나는 독에 한 포기 한 포기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마지막 포기를 넣고 집신끈으로 뚜껑을 꽁꽁 동여매며 밀봉하는 순간 다나는 독의 차가운 표면에 이마를 대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잘 익어다오. 이 독 하나에 우리 식구 새 목숨이 달렸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간절한 중얼거림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차가운 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닷새가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관아로 올려보낼 김치독을 확인하는 날, 안채 넓은 마당에는 서늘한 정적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매월댁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은빛 숟가락으로 시뻘건 국물을 듬뿍 떠서 입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꿀꺽하고 진득한 국물을 삼킨 매월댁의 미간이 무섭게 좁아지더니 하얗던 그녀의 얼굴이 지옥의 악귀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망쳐. 광소리와 함께 은숟가락을 내동댕이 친 매월댁이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 섬뜩한 비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발로 힘껏 걷어찬 거대한 김치독이 마당 한가운데로 굴러떨어졌고 와장창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국물을 사방으로 토해내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씩씩거리던 매월댁은 월설로 대문을 벌컥 열어젖히더니 다나의 앞을 가로막고 뾰족한 손가락으로 이마를 꾹꾹 찔러대며 모진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를 만들어놔 사또 날있게 바칠 귀한 음식에 장난을 쳐서 내 명주를 끊으려 작정하였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장터를 지나던 행인들이 구름대처럼 우르르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쯔쯔 저 어린 것이 기어이 큰 사고를 쳤구만. 독사 같은 주모 성가를 건드렸으니 이제 뼈도 못 추리겠어. 사람들의 차가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다나는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며 변명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열흘 넘게 밤잠을 설쳐가며 소금물에 손끝이 갈라지도록 고생했건만 병든 아비의 약값으로 쓰려던 품삯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매월댁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지 건장한 하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쇳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뒤뜰로 가서 전연이 만지던 절인 배추며 양념들을 죄다 끌어내다 면상 앞에 버려라. 냄새조차 역겨우니 싹 치워버려.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수레를 끌고 나오더니 다나가 쓰러져 있는 흙바닥 위로 덜 익은 배추 무더기와 시뻘건 양념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철푸덕하고 쏟아진 양념 더미 위로 코를 찌르는 지독한 쓴맛과 퀴퀴한 군내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진동했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망연자실 바라보던 다나는 질척이는 붉은 국물 위에 털썩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흙 묻은 얼굴을 감싸 쥐고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땅을 치고 우는 다나의 서러운 곡소리가 차가운 가을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맴돌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군중들의 빽빽한 다리 틈 사이를 비집고 조그맣고 남루한 그림자 하나가 집신 끄는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다나의 8살 난 여동생 여린이었습니다. 때에 절어 뻣뻣해진 소매를 펄럭이며 다가온 여린은 엎질러져 악취를 풍기는 김치 국물 앞에 쪼그려 앉더니 작은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하고 짐승처럼
깊게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흙먼지가 뒤엉킨 시뻘건 국물에 작고 마른 손가락을 푹 담그고는 망설임 없이 핥아 입속으로 쏙 집어넣고 지그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기괴한 행동을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짐승도 안 먹을 썩은 물을 주워 먹다니. 쯧쯧.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쏟아졌지만 여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물오물 입맛을 다시던 여린이 천천히 두 눈을 번쩍 뜨더니 때 탄 손가락으로 혀끝을 쓱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는 다나의 젖은 옷깃을 조심스레 끌어당기며 가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울지 마. 이 김치 죽은 게 아니야. 잠든 거야.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다나는 흐르던 눈물을 멈추고 멍하니 동생의 맑은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린아, 그게 무슨 소리니? 흙투성이가 된 쉰 김치가 잠들었다니. 다나의 떨리는 물음에 여린은 다시 한번 손가락에 묻은 붉은 양념을 핥아보더니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금이야. 소금의 간수가 덜 빠져서 지독하게 쓴맛이 나는 바람에 상했다고 착각한 거야. 겉으로는 쉰내가 진동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매운 간수의 도끼가 갇혀서 숨을 못 쉬고 기절해 있을 뿐이야. 평소 장터에서 바보라 놀림받던 동생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역겨운 냄새 속에서 오직 미각 하나만으로 간수가 원인임을 정확히 짚어낸 여린의 감각에 다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면, 저 버려진 것들을 아직 살릴 수 있다면. 다나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여린의 흙 묻은 손을 덥석 부여잡은 채 월설로 뒤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에 집신이 빠지며 차가운 흙탕물이 튀었지만 두 자매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어두운 뒷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객주 뒤뜰의 쓰레기 더미 위에는 당장 내다 버리라던 절인 배추와 붉은 양념이 파리떼가 꼬인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코를 쥐어막고 침을 뱉으며 피해갔지만 여린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것들이 아직 밭의 생명력을 품고 숨 쉬는 귀한 재료들로 보였습니다. 언니, 배추 이파리 안쪽은 흙이 전혀 안 묻었어. 이 붉은 양념도 윗부분만 살짝 걷어내면 속은 온전해서 충분히 쓸 수 있어. 여린이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며 쓸 만한 배추와 양념을 골라내자 다나도 지체 없이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나당 한 구석의 낡은 수레에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자매가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처절한 광경이었으나 두 사람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절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수레에 배추와 양념을 가득 싣고 자매는 찢어질 듯 가난한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외딴 산비탈 움막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묵묵히 옮겼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다나는 이 김치를 살려내지 못하면 빚에 짓눌려 움막에서 쫓겨나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현실을 떠올리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윽고 지붕이 다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 앞마당에 당도하자 어두운 방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찢어질 듯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누워있던 늙은 아비서 늙은이가 힘겹게 문풍지가 찢어진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흙먼지와 쉰내를 뒤집어 쓴 채 수레를 끌고 온 두 딸의 몰골을 보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하고 가여운 것들아, 험한 장터에서 무슨 수모를 당했길래 내다 버린 쓰레기를 이리 잔뜩 주워 온단 말이냐. 저 늙은이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서 탁한 눈물이 흐르자 다나는 참았던 서름이 폭발하여 차가운 마당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버려진 김치를 살려내지 못하면 빚에 짓눌려 이 추운 겨울의 움막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원통한 사연을 들은 늙은 아비는 뼈만 남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마당 구석의 낡은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저 구석에 덮인 거적대기를 한번 걷어보거라. 숨이 당장이라도 넘어갈 듯 내뱉은 아비의 간절한 말에 여린이 재빨리 헛간으로 다가가 먼지가 쌓인 거적대기를 단숨에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캄캄한 헛간 구석에서 1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고 커다란 금간 옹기독 하나가 초라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 허리통만 한 커다란 독이었지만 중간에 무섭게 굵은 금이 길게 가 있어서 물을 부으면 바닥으로 줄줄 새어버릴 것만 같은 흉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렇게 쩍쩍 금이 간 깨진 독에 귀한 김치를 담그면 국물이 다 새어버려 하루도 못 가 전부 망치고 말 텐데요. 다나가 절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여린은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 금간 옹기독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쩍 갈라진 미세한 틈새로 코를 바짝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바로 이 독이야.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금간 독만이 저 병든 김치를 완벽하게 살릴 수 있어. 여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다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자 여린은 거칠고 투박한 옹기의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놀랍고도 신비로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두꺼운 일반 독의 쓴맛이 가득한 배추를 우겨 넣으면 매운 간수의 독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결국 숨이 막힌 채 갇혀버리게 돼. 하지만 이 금간독은 완전히 달라. 쩍 갈라진 이 수많은 미세한 틈새로 쉼 없이 바람이 통하고 그 맑은 바람이 항아리 안의 나쁜 기운과 쓴맛을 바깥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며 김치가 스스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의 이 낡은 독이 죽어가는 김치에 막힌 숨통을 틔워줄 거란 말이야.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쓰레기와 깨진 옹기라는 쓸모없는 폐물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기적 같은 조화였습니다. 평소 바보라 무시당하던 여린의 맑은 눈에는 뛰어난 장인도 보지 못한 생명의 숨결이 뚜렷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린은 차가운 흙바람을 맞고 서 있던 금간독을 자신의 품에 안듯 소중히 쓰다듬으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나를 향해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김치가 편히 숨 쉴 독은 완벽하게 준비됐어. 언니, 지체할 시간 없어. 빨리 지게 챙겨 당장 산으로 가야 해. 다나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칠흑 같은 한밤중에 산이라니. 다나의 다급한 만류에도 여린은 헛간 구석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휘잉 휘잉 날카로운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비탈길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얇은 무명 저고리만 걸친 다나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꽁꽁 언 두 손을 호호 불고는 동생의 젠걸음을 간신히 뒤쫓았습니다. 낡은 집신 밑으로 바스락 쩌어적 서리 맞은 낙엽이 부서졌고 어둠 속에서 산짐승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여린아, 제발 돌아가자.
낭떠러지에서 구르거나 얼어 죽고 말 거야. 다나가 치마폭을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여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굳게 감은 채 매서운 바람에 실려오는 알 수 없는 냄새를 쫓아 가파른 산등성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뾰족한 가시덤불이 치맛자락을 찢고 종아리에 붉은 생채기를 내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삭풍이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깎아질은 절벽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여린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따라온 다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에는 잎사귀 하나 없이 기괴하게 비틀린 앙상한 산돌배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벌레가 파먹고 모진 서리를 거푸맞아 겉면이 시커멓게 얼어붙은 열매들이 바닥에 툭툭툭 흉측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열이나 제정신이야, 이 썩어 빠진 돌배를 주워서 어쩌자는 거야. 이걸 양념에 섞었다가는 그나마 남은 배추마저 모조리 썩어 문드러지고 말 거야. 다나가 질겁하며 시커먼 돌배를 발로 걷어찼지만 여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꽁꽁 언 돌배 하나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언니는 몰라 장터에서 파는 번지르르한 배들은 단맛만 낼 뿐 지독한 간수의 쓴맛을 절대로 씻어낼 수 없어 찬서리를 무려 3번이나 맞고 뼛속까지 시퍼렇게 얼어붙은 이 못생긴 산돌배만이 소금에 찌들어 죽어가는 배추에 쓴 도끼를 완벽하게 잡아먹고 기적 같은 단맛을 토해낼 수 있단 말이야. 칼바람을 뚫고 전해지는 여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다나는 더는 말리지 못하고 언 손을 비벼가며 시커먼 산돌배를 지게 한가득 주워 담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자매는 쉴 틈 없이 아궁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린은 무거운 돌절구에 얼어붙은 산돌배를 쏟아붓고 굵은 방망이로 사정없이 지시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찌그덕 둔탁한 마찰음이 흙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퀴퀴한 흙내만 진동했지만 돌배가 으깨어지며 단단한 속살이 터져 나오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찌익 과즙이 터지는 순간 모진 추위를 견뎌내며 응축되어 있던 꿀처럼 달콤하고 청량한 향기가 좁은 움막 안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린은 거친 삼배천에 으깬 돌배 무리를 쏟아붓고 양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있는 힘껏 쥐어짜 뽀얀 배즙을 받아냈습니다. 쪼르르륵 뚝뚝 떨어지는 진한 돌배즙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붉은 고춧가루 양념 속으로 스며들자 거칠었던 양념이 봄볕에 눈 녹듯 부드럽게 풀어지며 눈부신 붉은 윤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젓갈 냄새와 쓴 간수 냄새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향긋한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자매는 환골탈태한 양념을 조심스럽게 떠서 시들어가던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닦아둔 어머니의 유품인 금간독 안에 붉게 물든 김치 포기들을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철퍼덕 꾹꾹 항아리 안이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찰진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여린은 마당 한 구석에 묵직한 호박돌을 끙끙대며 들어올려 옹기 뚜껑 위를 단단히 짓눌렀습니다. 덜그럭 쿵 돌과 옹기가 맞부딪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흙과 고춧가루로 범벅이 된 손을 낡은 치마폭에 쓱쓱 닦아낸 여린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차가운 독의 겉면을 쓰다듬으며 다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어. 언니, 저 갈라진 틈 사이로 산바람이 드나들며 김치가 썩지 않고 제 스스로 숨을 쉬게 해줄 거야. 이 매서운 바람이 알아서 모든 쓴맛을 걷어가 줄 테니 우리는 닷새만 기다리면 돼.
딱 닷새야. 가쁜 숨을 내쉬며 미소 짓는 여린의 얼굴 너머로 어느새 낡고 깨진 독을 환하게 비추는 새벽동이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린의 당찬 목소리에 다나는 차마 더는 말리지 못하고 아래 십술만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시작된 닷새의 시간은 다나의 속을 시커먼 숯덩이처럼 태워버리는 지옥과도 같았으니 당장 아궁이에 불을 지펴 끓여 먹을 좁쌀 한 줌조차 남지 않은 움막의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늙은 아비서 늙은이의 기침 소리가 쿨럭컥컥하며 날이 갈수록 깊은 갈에 끓는 소리로 변해갔고 다나는 텅 빈 가마솥만 박박 긁으며 마당 한 구석 찬 바람을 맞고 있는 금간 옹기동만 수십 번씩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이 휘잉 불어와 깨진 독의 틈새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혹여나 저 안에 배추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 밤잠조차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약속했던 닷새째 아침이 밝아왔고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새벽 이슬을 밟으며 다나가 옹기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은 그녀가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뚜껑 위를 짓누르던 묵직한 호박돌을 끙 소리와 함께 들어 올려 옆으로 치우고는 조심스럽게 옹기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끼기기 하는 마찰음과 함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나는 자신도 모르게 헉 하고 숨을 깊게 들이켜며 눈을 크게 치켜뜨고 말았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를 찌르던 역겨운 군내와 썩은 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슴속까지 뻥 뚫리게 만드는 청량하고 깊은 향기가 움막 앞마당을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서리 맞은 산돌배가 품고 있던 매섭고도 찬 기운이 깨진 독의 틈새로 드나들던 산바람과 기적처럼 어우러지며 물러터져 가던 배추의 숨을 다시 살려내고 쓴맛을 완벽하게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다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치 한 줄기를 찢어 조심스레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감칠맛이 입안에 폭포수처럼 번져나가자 그녀의 두 눈에서는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언니, 내 말이 맞지? 등 뒤에서 다가온 여린이 환하게 웃어 보이던 그때 닫힌 방문이 삐그덕 열리며 앙상하게 뼈만 남으면서 늙은이가 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썩어가는 마루 밑바닥을 더듬거리더니 이내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무명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다나의 발치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이걸로 국을 끓여라. 아비의 갈라진 목소리에 다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노란 좁쌀 반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으니 이는 훗날 식구들이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 오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늙은 아비가 물만 마시며 악착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식량이었습니다. 다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며 그 귀하디귀한 좁쌀을 박박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는 물을 한가득 부어 보글보글 묽은 국밥을 끓여내었고 여린은 항아리에서 꺼낸 기적의 김치를 정갈하게 썰어 나무통에 담으며 장터로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자매는 묵직한 국통과 김치통을 이고 지며 전라도 장수현 장터 구석에 가장 후미지고 냄새나는 골목 어귀에 도착해 너덜너덜한 거적을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피하려 한껏 웅크리고 앉아 국밥을 푸는 자매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특히 비단 치마를 벌럭이며 지나가던 기생들과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던 장터 왈패들은
그들 앞에 멈춰 서서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에잉 바보 같은 년들 저 시큼하고 썩은 내 나는 김치를 돈 받고 팔겠다고 나왔느냐. 한 왈패가 코를 쥐어짜며 비아냥거리자 옆에 있던 기생이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리며 저런 걸 먹었다간 당장 의원에게 실려갈 것이야 거지들도 거들떠보지 않겠네 하고 깔깔거리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다나는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지만 여리는 지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꿋꿋하게 국밥을 저어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장터를 며칠째 떠돌다 지칠 대로 지친 보찜장수 사내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오다 자매의 거적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하는 요란한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수중에는 단돈 2푼밖에 남지 않아 번듯한 주막에는 발조차 들일 수 없던 차의 구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좁쌀 국밥을 발견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사내의 퉁명스러운 주문에 다나가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국을 퍼 올리고 그 옆에 붉은 빛깔의 김치를 소복하게 담아 내밀었습니다. 보찜 장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상차림을 힐쭉 내려다보더니 주변 왈패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탓인지 미심쩍은 표정으로 혀를 쯧쯧 차며 투박한 나무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별 기대도 없다는 듯 무심한 손길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무심코 훌쩍 밀어넣었고 이내 그의 턱관절이 천천히 움직이며 기적의 김치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안에서 아삭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퉁명스럽던 사내의 미간이 움찔하더니 반쯤 감겼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투박한 나무젓가락을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그는 홀린 사람처럼 남은 김치를 덥석 집어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뜨끈한 좁쌀 국밥에 말아 단숨에 호로록 들이켰습니다. 굶주린 들짐승처럼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정신없이 삼키던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텅 빈 뚝배기를 내려놓은 그의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맛은 무엇란 말이냐. 10년 전 모진 병으로 돌아가신 우리 늙은 어미가 끓여주던 바로 그 깊은 맛이 아니냐. 사내의 통곡 섞인 외침이 장터를 울리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나와 여린 자매의 낡은 거적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며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저 까탈스러운 최서방이 저리 우는 것을 보니 필시 범상치 않은 맛인 게야. 수군거리던 왈패 하나가 엽전 한 푼을 툭 던지며 국밥을 청하였고 이내 붉은 김치를 얹어 입에 넣자마자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속이 다 뻥 뚫리는구만. 어찌 이리 시원하고 달큰하단 말이냐. 그 기막힌 맛의 비밀은 험한 산속 벼랑 끝에서 구해온 산돌배의 은은한 단맛과 오랜 세월 버려졌으나 자매의 정성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된 낡은 옹기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옹기의 미세한 숨구멍 속에서 알맞게 익어간 김치는 고된 노역에 지친 장터 사람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었고 단돈 한 푼으로도 고향 어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소문은 반나절 만에 전라도 장수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장수연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 주막 월설로의 풍경은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돈 많은 양반들의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해야 할 대청마루에는 파리만 날렸으며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월설루의 비단 방석을 마다하고 흙먼지 날리는 장터 구석 자매의 초라한 거적대기 앞에 겹겹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텅 빈 마당을 지켜보던 월설루의 하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헐레벌떡 안채로 뛰어가 굳게 닫힌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마님 큰일 났구만요. 장터 구석에 자리 잡은 그 거지 같은 자매년들이 웬 국밥을 파는데. 우리 주막 단골 손님들까지 죄다 그쪽으로 몰려가서 진을 치고 있단 마뉴. 오늘 들어온 생고기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구만요. 값비싼 비단옷을 걸치고 화로 곁에서 긴 노쇠 담뱃대를 빨아들이고 있던 매월댁의 뽀얀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빚을 갚지 못해 살려달라 애원하던 천한 것들이 감히 자신의 손님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콧구멍에서 거친 숨이 슉슉 뿜어져 나왔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매월댁은 쥐고 있던 담뱃대를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 화로를 향해 패대기쳤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아니, 이 천하에 찢어 죽일 년들이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기어올라. 은혜도 모르는 천한 핏줄 따위가 장수연 제일가는 이 매월댁의 밥그릇을 걷어차 내 오늘 그년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말 것이야. 매월댁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당장 왈패들을 모조리 풀어라. 그년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알량한 뚝배기와 옹기를 모조리 박살내고 장터 바닥에서 흔적도 못 남기게 솥단짓째 박살내고 쫓아내어 주마. 도끼가 잔뜩 오른 매월댁의 두 눈빛은 독사처럼 시퍼렇게 번뜩였고 밖에서 대기하던 덩치 큰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엾은 자매의 작고 따뜻한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국밥 한 그릇은 역설적으로 장수연에서 가장 잔혹한 맹수를 깨우고 말았으니 핏발선 매월댁의 지시를 받은 무례배들이 굵직한 몽둥이를 꿰어들고 흉흉한 살기를 뿜어내며 평화롭던 장터를 향해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쿵탕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평화롭던 장수연 국밥거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굵직한 물풀의 나무 몽둥이를 지켜든 험악한 인상의 왈패들이 거친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며 다나 자매가 장사하던 허름한 국밥 자리로 쓰나미처럼 들이닥쳤으며 그들은 다짜고짜 손님들이 앉아있던 삐걱거리는 나무 평상을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펄펄 끓고 있던 가마솥 주변의 집기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깍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장터 사람들 사이로 쨍그랑 흘구운 사기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매서운 겨울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어린 여동생 여린이 파르르 떨며 언니의 낡은 무명 치맛자락 뒤로 짐승처럼 웅크리고 숨어들자 다나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옹기 항아리만큼은 절대 깨지지 않도록 온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으며 왈패의 우두머리는 바닥에 누런 침을 퇴뱉으며 살벌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월설루 매월댁 행수 어르신의 지엄한 명이다. 당장 이 장수연 바닥에서 솥단지를 치우지 않으면 다음번엔 이 장터에서 내년들의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매캐한 흙먼지만을 남긴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독이 바짝 오른 매월댁의 진짜 무서운 계략은 이토록 얄팍하고 단순한 폭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왈패들이 장터를 휩쓰는 같은 시각, 불똥이 사방으로 타닥타닥 튀어오르는 화려한 월설루의 안방화로 곁에 앉아있던 매월댁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단숨에 물어뜯으려는 독사처럼 시퍼렇게 번뜩였으며 그녀는 즉각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총동원하여 가엾은 자매의 명주를 완전히 끊어놓을 참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고방의 괴짝을 모두 열어 엽전과 은전을 모조리 꺼내어라. 매월댁의 서슬퍼런 호령의 덩치 큰 하인들은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지게가 휘어지도록 짊어지고 장터로 쏜살같이 달려갔으며 그들은 소금전 거리를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며 장수연에 풀린 모든 소금을 시세의 2배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싹쓸이하여 월설루의 어둡고 깊은 창고에 겹겹이 가두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짤랑짤랑 무거운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장터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김장철의 가장 귀한 하얀 소금 한 줌조차 남지 않게 되었으며 오직 매월댁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웃음소리만이 허공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자리를 피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수습한다 나는 동이 나버린 김치를 새로 담그고 내일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품속 깊이 간직해둔 꼬깃꼬깃한 전대 자루를 움켜쥐고 다급히 소금전으로 향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구멍난 얇은 저고리 틈새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지만 내일 당장 팔 국밥에 곁들일 김치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의 발걸음은 처절할 정도로 절박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적여야 할 소금전 골목은 텅 비어 적막감마저 감돌았고 평소 싹싹한 다나를 예뻐하며 친하게 지내던 소금 장수 최노인마저 멀리서 달려오는 다나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거적대기로 빈 가판을 덮어버렸습니다. 다나가 다급히 달려가 얼어붙은 손으로 엽전 단량을 내밀며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이 옵니다. 굵은 소금 딱 한 되만 내어주셔요. 당장 김치를 담그지 못하면 저희 자매는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나의 목소리는 공포와 추위로 덜덜 떨렸으나 최 노인은 몹시 곤란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한숨만 푹푹 내쉬며 허공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 처자 방금 전 월설루에서 왈패들을 풀어 장터의 소금을 모조리 씨가 마르도록 긁어갔다네. 감히 그 무서운 매월댁의 눈치를 거스르고 자네에게 소금을 팔았다가는 내 목숨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야. 장터의 모든 소금 장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뒷걸음질을 쳤으며 다나는 엽전을 꼭 쥔 손을 허탈하게 아래로 떨구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소금 한 줌 구하지 못한 채 참담한 심정으로 질척이는 장터 바닥을 하염없이 헤매던 다나의 귓가에 비켜라 비켜 당장 길을 내지 못할까 하는 위압적이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다나가 미처 고개를 들며 피하기도 전에 육중하고 화려한 8명의 가마꾼들이 메고 가는 매월댁의 호사스러운 가마가 바짝 다가왔고 앞장서던 우람한 가마꾼 하나가 거칠게 다나의 가녀린 어깨를 확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힘없이 중심을 잃은 다나는 철푸덕 비참한 소리와 함께 살얼음이 끼어있는 차갑고 더러운 진흙탕 위로 처참하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와 장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다나의 머리 위로 최고급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의 작은 창문이 삐걱 열리며 얼음장처럼 서늘한 매월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매월댁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바들바들 떠는 다나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하고
표독스러운 조소를 흘렸습니다. 쯔쯔 꼴이 아주 볼만하게 되었구나. 어디 소금 한 톨 없이 그 잘난 맹물로 배추를 절이고 김치를 담가보거라. 내년에 그 알량하고 하찮은 국밥 장사가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마. 매월댁의 뱀처럼 날카로운 조롱은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다나의 가슴팍에 깊숙이 꽂혔으며 가마는 매정한 발걸음 소리를 남긴 채 눈 내리는 거리 저 멀리로 오만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무참히 짓밟히고 꺾여버린 다나는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몸을 이끌고 빈 지게를 짊어진 채 찬 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산비탈의 낡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탁 텅 빈 지게를 차가운 흙바닥에 내려놓은 그녀는 진흙과 피로 얼룩진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거칠어진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감싸 쥐었습니다. 추위와 지독한 굶주림에 지쳐 얇은 이불을 덮고 새우잠이 든 어린 동생 여린의 파리한 얼굴을 등잔불 밑에서 바라보던 다나의 두 눈에서 그동안 억누르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지듯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단 한 줌도 없는데 이 맹물로 배추를 어찌 절인단 말이냐. 그녀의 짐승처럼 억눌린 오열이 텅 빈 움막 안을 처절하고도 구슬프게 울렸으나 야속한 장수연의 겨울밤 어둠은 가엾은 자매의 눈물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저 차갑고 매섭게 깊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바스락 얇은 거적대기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새우잠을 자던 여린이 눈을 비비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구슬픈 통곡 소리에 단잠을 깬 여린은 조그만 맨발로 찬 흙바닥을 디디며 다가왔습니다. 새까만 숯이 잔뜩 묻은 거친 손으로 다나의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배시시 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바다에서 나는 소금만 짠맛을 내는 게 아니야. 저 깊은 산에도 분명 짠맛이 숨어 있어. 그 알 수 없는 말에 다나가 멍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여린은 지체 없이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자가 긁적 조망만한 손에 낡은 부직갱이를 쥐고 아궁이 깊숙한 곳을 부지런히 뒤적이더니 하얗게 타들어 간 참나무 재를 조심스레 긁어내 이가 나간 사기 그릇에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낮에 뒷산 비탈길에서 주워온 푸른 소리풀 한 움큼 꺼내더니 차가운 우물물이 담긴 항아리 속에 참나무 재와 소리풀 쏟아붓고 나뭇가지로 휘휘 저어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잿물을 젓는 여린의 눈앞으로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시던 시절, 그때 여린은 겨우 4~5살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장터에서 소금이 씨가 마르던 해, 어머니는 아궁이에 하얀 재를 긁어내며 여린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나지막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여린아, 잘 봐. 이 하얀 재가 바다의 소금보다 무서운 거야. 근데 재만 쓰면 배추가 까맣게 죽어버려. 그래서 이 푸른 소리피 필요한 거란다. 소리피 재의 독한 기운을 달래주면 배추가 죽지 않고 편하게 숨만 죽여. 이건 우리 산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야. 어머니는 여린의 조그만 손을 잡고 함께 잿물을 저어주었습니다. 그날 아궁이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야위고 핏기가 없었지만 여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짓던 미소만큼은 봄볕처럼 따스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도 내가 이걸 기억하면 언니랑 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 우리 여린이가 이 집의 마지막 보물이야. 그것이 어머니가 여린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장수연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던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여린은 너무 어려 장례식에서 울지도 못했지만 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온기와 아궁이 앞에서 들었던 그 나지막한 목소리만은 뼛속 깊이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쿨럭 아니 저것은 운막 반대편 집단에 누워있던 늙은이가 요란한 기침과 함께 몸을 일으키더니 퀭한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십수년 전 장수연의 지독한 흉년이 들어 소금 한 줌 구하지 못하던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난 자매의 어머니가 은밀하게 쓰던 잊혀진 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나무 잿물의 강한 독성을 푸른 소립의 맑은 성분으로 중화시켜 귀한 소금 없이도 배추의 숨을 죽이고 썩지 않게 방부 효과까지 내는 산 사람들의 신비로운 지혜였던 것입니다. 늙은이는 여린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핏덩이 같은 막내를 품에 안고 아궁이 앞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던 그 뒷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린 것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건만 죽어가는 어미가 마지막 숨을 다해 핏덩이 같은 딸에게 물려준 것은 금도 은도 아닌 살아남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어미가 눈을 감기 전 핏덩이 같던 저 막내에게 그 기막힌 비방을 일러주었단 말이더냐. 하늘이 아직 이 가엾은 것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늙은이의 갈라진 목소리가 떨리며 운막 안을 채우는 동안 여린은 고운 삼배천을 받쳐 들고 진하게 우러난 물을 천천히 걸러냈습니다. 쪼르르르 맑은 잿물이 널찍한 나무통 안으로 차오르자 알싸한 재 냄새와 상쾌한 소리향이 퀴퀴한 흙내를 밀어내며 퍼져나갔습니다. 잿물을 모두 받아낸 여린은 씩 웃어 보이더니 펄떡이는 배추 한 포기를 번쩍 들어 그 물속으로 풍덩 담갔습니다. 언니, 내 말 똑똑히 들어. 짠 바닷물보다 우리 산을 지키는 흙과 나무가 훨씬 무서운 법이야. 상단 놈들이 소금을 싹 다 거두어 갔다 한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지혜는 절대 빼앗아 가지 못해. 당돌하고 옹골찬 여린의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다나의 두 눈은 나무통 속에서 부드럽게 숨이 죽어가는 배추를 보며 커다랗게 팽창했습니다. 빳빳하던 배추 잎사귀들이 잿물과 소립해 억센 기운을 머금고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하자 다나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흐르던 절망의 눈물은 어느새 벅찬 희망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참나무 재와 소립이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적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린아, 그래. 내 말이 맞다. 어머니께서 죽어서도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셨던 게야.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 이 산의 잿물로 절이면 되는 것을. 다나는 꽁꽁 얼어붙었던 무릎을 털고 일어나 젖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동생 곁으로 다가와 남은 배추들을 나무통 속으로 쉴 새 없이 밀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찰박 쏴. 거친 배추 잎사귀가 신비한 잿물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리가 운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소금기를 막아 가난한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려 했던 악독한 자들의 오만함이 하얀 재와 푸른 소리피라는 뜻밖의 매개체 앞에서 완벽하게 부서지고 뒤집히는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자매의 억척스러운 손길이 멈추고 마침내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장수연의 동살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휘잉 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대고 있었지만 다나는 언손을 불어가며 나무통을 덮어두었던 낡은 거적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세상에, 언니 이것 좀 보셔요. 곁에서 꾸벅꾸벅 졸던 동생 여린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와 통 안을 들여다보았고 두 자매의 눈앞에는 참으로 믿기 힘든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무섭고 지독한 도끼를 품었던 참나무 잿물의 마법은 하룻밤새 뻣뻣하던 배추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 놓았습니다. 맑은 소립에 해도 기운이 스며들어 시퍼렇던 배추들은 보드라운 새싹처럼 야들야들하게 휘어져 있었고 비싼 소금으로 절였을 때 코끝을 찌르던 짠내 대신 깊은 산속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듯 청량한 향기가 움막 안으로 확 퍼져 나갔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추 한 잎을 조심스레 찢어 입에 넣고 맛을 보더니 두 눈을 커다랗게 떴는데 아삭아삭 하고 씹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져나가는 달콤한 감칠맛은 비싼 소금으로 절인 그 어떤 배추보다도 기품 있는 맛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다나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안도감과 희망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다나는 지난 가을 모아두었던 쭈글쭈글한 산돌배를 꺼내어 정성스레 즙을 내기 시작했는데 찍, 쭉 거친 삼배 주머니를 힘껏 쥐어짜자 달큰한 산돌배 즙이 붉은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잿물 특유의 쌉싸름한 끝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세상에 없는 환상적인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매는 시린 손끝이 부어오르는 것도 잊은 채 정성스럽게 양념을 배추 겹겹이 펴 바르며 치덕치덕 붉은 옷을 입혔으며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눈물의 유품인 그 낡고 금간 옹기독 안으로 차곡차곡 빈틈없이 눌러 담았습니다. 꾹꾹 체중을 실어 배추를 누르고 그 위로 묵직한 돌을 얹어 차가운 땅속 깊이 파묻자 온기에 갈라진 틈새로 대지의 숨결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신비롭게도 온기는 스스로 숨을 쉬며 산돌배의 단맛과 잿물의 깊은 맛을 어우러지게 만들었으며 소금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생명력을 품은 기적의 김치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전라도 관찰사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살피기 위해 장수연에 당도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는데 장수연에서 가장 화려한 객주인 월설루의 앞마당은 꼭두 새벽부터 가마솥 뚜껑 부딪히는 소리와 하인들의 다급한 발걸음으로 끔찍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쨍그랑, 우당탕, 시끄러운 부엌 한가운데로 커다란 가채를 얹고 붉은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나타난 매월댁이 매서운 눈초리로 하인들을 닥달하며 호통을 쳤고 이 미련한 것들아 동작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오시는 분이 관찰사 나으리신데 일이 느려 터져서야 어찌 장수연을 거머쥐겠느냐 하며 내지르는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는 허공을 갈랐으며 뚱뚱한 몸을 흔들 때마다 금가락지와 은장도가 짤랑짤랑 부딪히며 아주 요란하고 경박스러운 쇳소리를 내었습니다. 매월댁은 두 눈을 부릅뜨고 땀 흘리며 일하는 하인들의 굽은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며 수라상 못지않은 잔치상 준비를 지독하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관찰사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 전라도 전체의 소금 상권을 독점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에 불타올라 수라상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초호화 밥상을 억지로 꾸며내고 있었는데 도마지를 멈추지 마라 장작불을 덧대어라 하는 고함과 함께 부엌 곳곳에서는 다다다닥 물을 써는 소리와 화르륵 장작불 타오르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매월댁이 야심차게 내놓을 명품 김치에는 쾌속선으로 가시러 온 전복과 문어, 비싼 굴 등 진귀한 해산물이 산더미처럼 쑤셔 넣어져 있었고 새빨간 고춧가루와
비싼 잣까지 잔뜩 뿌려진 화려한 김치는 것 보기에는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지만 너무 많은 해산물의 강한 향이 엉망으로 뒤섞여 왠지 모를 비릿하고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짠내와 비린내가 채소 본연의 신선함을 무참히 짓누르고 있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매월댁의 콧구멍에는 그저 황금빛 돈 냄새로만 여겨질 뿐이었으며 보아라 전라도 관찰사 나으리께서도 이 귀한 진미가 들어간 내 김치를 맛보시면 필시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외치는 매월댁은 승리를 굳게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장수현의 늙은 사또를 비롯한 육방 관속과 향리들이 화려한 관복을 빼입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월설루의 대청마루에 줄지어 모여들었는데 평소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던 사또마저도 오늘만큼은 매월댁이 찔러준 두툼한 은자 주머니를 소매에 숨긴 채 그녀의 비위를 살살 맞추며 헛기침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역겨운 아부가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매월댁은 옷고름을 쉴 새 없이 매만지며 대문 앞에 서서 밖을 살폈고 바로 그때 저 멀리 어귀에서부터 묵직한 취타대의 나팔 소리가 뚜 하고 푸른 하늘을 찌를 듯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심장을 터질 듯 쿵쾅거리게 만드는 육중한 북소리와 징그랑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어우러지며 오색 깃발이 거세게 펄럭였고 이내 관찰사의 거대한 행렬이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흘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끼익쿵 육중한 8명의 장정이 메고 온 금빛 장식의 가마가 앞마당 정중앙에 멈춰 섰고 수행하던 호위 군관이 번쩍이는 칼자루를 쥔 채 재빠르게 다가가 가마의 두꺼운 발을 위로 걷어 올렸는데 전라도 관찰사 영감 행차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가마 안에서 최고급 디단 가죽신을 신은 발이 조심스럽게 흙 위로 닿았으며 저벅저벅 하는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리며 대청마루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도를 밟고 오르는 둔탁한 소리가 쿵쿵 하고 귓가를 때릴 때마다 마당에 엎드린 향리들의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매월댁은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조아렸으며 그녀의 등 뒤로는 온갖 사치스러운 재료로 치장된 초호화 김치가 은그릇에 수북이 담긴 채 관찰사의 입맛을 사로잡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관찰사의 굵직한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타고 내려오기가 무섭게 엎드려 있던 장수현의 향리들과 매월댁이 조심스레 허리를 폈습니다. 차마 그 위험에 눌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깐 채 숨죽여 떨고 있었지요. 매월댁은 곁에 엎드린 계집종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으며 신호를 받은 종년들이 젠걸음으로 다가가 거대한 붉은색 칠기 소반을 맞잡고 대청마루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스윽하고 무거운 소반이 널빤지를 스치며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 위에 정갈하게 놓인 최고급 백자 그릇과 은수저가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관찰사 영감마님 한양에서부터 이 머나먼 남녘 땅까지 내려오시느라 고단하셨을 줄 아옵니다. 매월댁이 바닥에 엎드린 채 한껏 목소리를 높였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이미 조선팔도 최고의 부와 권력을 거머쥔 듯한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감마님의 기력을 보충해 드리기 위하여 남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귀한 산의 진미를 쏟아부어 정성껏 담가 올린 장수현 최고의 보양 해물 김치이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계집종이 칠기 그릇의 뚜껑을 열어 젖히자 붉은 고춧가루와 진득한 젓갈로 범벅이 된 거대한 배추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귀한 전복과 오동통한 해삼, 그리고 두툼한 낙지 다리가 배추 갈피마다 빈틈없이 박혀 있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법한 호사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강렬하게 코를 찌르는 매운 양념 냄새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리던 관찰사는 미간을 매만지며 길쭉한 은젓가락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과연 인근에서 으뜸가는 객주라 불릴 만하구나. 겉보기에도 이리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우니 그 맛은 필시 천상의 맛이 아니겠느냐. 관찰사는 몹시 흡족한 듯 중얼거리더니 은젓가락으로 큼지막한 전복이 엉겨붙은 배추김치 한 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매월댁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쿵쾅쿵쾅 요동쳤으며 속으로는 저 붉은 김치 한 입만 삼키고 나면 관찰사 영감도 내 발밑에 금은 보화를 쏟아부을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크게 입을 벌려 그 화려한 해물 김치를 단숨에 덥석 베어 물었습니다. 우적 찍어 억센 전복의 살점과 두꺼운 배추 줄기가 관찰사의 날카로운 이빨 사이에서 지식이며 씹히는 소리가 고요한 대청마루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흡족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려던 관찰사의 두 눈이 돌연 튀어나올 듯 기괴하게 커지더니 굵은 핏대가 목줄기를 타고 흉측하게 솟아올랐으며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히 익어가며 깊은 맛을 내야 하는 발효의 이치를 철저히 무시한 채 비싸고 기름진 해산물만 무식하게 쑤셔 받고 독한 양념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덮어버린 탓이었습니다. 따뜻한 늦가을 날씨 속에서 생선의 내장과 비린 해물들이 배추 속부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혓뿌리를 강타하는 지독한 날생선의 비린내와 시궁창. 바닥에서나 진동할 법한 역겨운 썩은 내가 관찰사의 입안에서 화산처럼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회에 크크퇴에 짐승이 창자에 칼이 찔려 단발말을 내지르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관찰사는 두 손으로 제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온몸을 비틀며 방금 목구멍으로 넘기려던 시뻘건 덩어리들을 칠기 소반 위로 무참히 토해냈습니다. 덜 씹힌 썩은 전복 찌꺼기와 누런 진물이 붉은 양념과 엉겨붙은 흉측한 잔해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자 위로 흩뿌려졌으며 순식간에 대청마루 전체에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구역질 나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영감마님 옥체에 어찌 마당에 엎드려 있던 향리들이 혼비백산하여 사색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분노와 굴욕감으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관찰사의 거대한 가죽신 발길질이 밥상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습니다. 우당탕탕 콱.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묵직한 붉은 칠기 소반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대청마루 바닥을 향해 무참히 처박혔고 쨍그랑콰직하며 수십 개의 진귀한 백자와 은그릇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뻘건 김치 국물과 썩어 문드러진 해산물의 끔찍한 잔해가 마루 아래 엎드려 있던 매월댁의 비단 치맛자락과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철썩하고
흉측하게 들러붙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유령 같은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던 오만한 콧대는 온데간데 없이 바스라졌고 끔찍한 죽음의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차갑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이 이따위 시궁창보다 못한 썩은 생선 찌꺼기를 감히 내 입에 쳐넣다니. 관찰사의 분노 어린 사자후가 장수연 객주 마당을 쩌렁쩌렁 뒤흔들었으며 그의 턱 밑에는 아직도 다 닦아내지 못한 붉고 누런 썩은 양념 무읍이 피고름처럼 흉측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정령 임금의 대리인인 이 관찰사의 목숨을 노리고 독을 푼 것이냐. 내 오늘 당장 저 요망하고 발칙한 년의 목을 쳐서 저작거리에 내걸 것이니라. 스르릉 챙. 관찰사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청마루 아래 도열에 있던 험악한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서늘한 칼날을 뽑아들며 매서운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법에 질린 향리들은 바지에 뜨거운 오줌을 지리며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아이고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라며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타인의 정성을 짓밟으며 탐욕만을 줬던 매월댁의 화려한 계획은 그 지독한 생선 썩은 내와 함께 마당의 흙먼지 속으로 산산이 부서져 내렸으며 객주 마당은 순식간에 시뻘건 피바람이 불어닥칠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번쩍이며 서늘한 바람을 일으키자 기고만장하던 매월댁은 거품을 물며 엎어졌고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 위로 지린내가 진동하며 누런 소변이 번져나갔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입안을 맴도는 지독한 썩은 내의 이성을 잃은 관찰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호위 무사들에게 단칼에 목을 치라 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수십 년간 관하에서 온갖 눈치를 보며 살아남은 늙은 이방이 덜덜 떨며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사사또 나으리 고정하시옵소서. 이대로 노여움을 푸시지 못하시어 옥체를 상하실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이방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다급하게 외쳤고 이마에서 흐른 붉은 피가 먼지투성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장터 구석에 어린 자매가 파는 국밥집이 있사온데 그곳의 김치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하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고 그 김치로 입안의 상한 기운을 씻어내시옵소서. 관찰사는 핏발선 눈으로 늙은 이방을 노려보았으나 3일 밤낮을 굶주린 데다 방금 전 겪은 끔찍한 오물 맛에 뱃속이 뒤틀려 미칠 지경이었기에 거친 숨을 내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년들을 끌고 오라. 만약 그 김치마저 내 입을 버려놓는다면 내 놈들의 목부터 베어버릴 것이니라. 우당탕탕 관찰사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포졸 대여섯 명이 저작거리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으며 평화롭게 국밥을 말고 있던 다나와 여린 자매의 작은 난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험악한 포졸들은 다짜고짜 어린 자매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나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장정들의 억센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가마솥 옆에 놓인 어머니의 유품인 낡고 투박한 금간 옹기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그 독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고 가게 해 주십시오. 다나는 피멍이 든 팔로 그 무거운 금간 옹기독을 품에 꽉 껴안은 채 관하에 객주 마당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철퍼덕 매서운 가을바람이 몰아치는 월설루 앞 객주 마당에 두 자매가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당에는 시퍼런 칼을 빼든 무사들이 끔찍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흙바닥에는 매월댁과 향리들이 벌레처럼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여리는 언니 다나의 낡은 치맛자락 뒤로 숨어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다나 역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으나 품에 안은 금간 옹기독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앙상한 두 팔의 핏대가 서도록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하고 때 묻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자매와 겉면에 볼품없이 쩍쩍 금이 가 있고 쥐풀로 대충 묶어놓은 낡아빠진 옹기독을 본 향리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저런 거지 발사계 같은 년들이 들고 온 쓰레기 독을 관찰사 나으리께 올린단 말이냐. 늙은 이방 저놈이 필시 노망이 났구나. 엎드린 자들의 입에서 쯧쯧 혀를 차는 비웃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관찰사 역시 그 골품없는 옹기독을 보자 억눌렀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려 했고 그의 두꺼운 손이 허리춤에 칼자루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뚜껑을 열지 못할까 벼락 같은 호통에 놀란 다나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자 등 뒤에 숨어있던 작은 여린이 덜덜 떨리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뻗어 옹기독의 낡은 나무 뚜껑을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끼기깃 덜그럭 무거운 뚜껑이 마차름을 내며 열리는 그 순간 객주 마당에 불어닥친 매서운 바람을 타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코를 찌르며 사람들의 구역질을 유발하던 그 끔찍한 썩은 내를 단숨에 덮어버리는 시리도록 청량하고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맑게 정화해주는 산돌배의 은은하고도 깊은 단향이 마당 전체로 확 퍼져나간 것입니다. 아니, 이 냄새는 대체 무엇이냐? 숨을 죽이고 있던 무사들의 시퍼런 칼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코를 막고 엎드려 있던 매월댁과 향리들조차 홀린 듯이 고개를 들어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디찬 서리를 맞고 자라난 야생 산돌배의 맑은 진액과 오랜 세월 금간 옹기독 속에서 숨을 쉬며 숙성된 깊은 젓갈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관찰사에 일그러졌던 미간이 서서히 펴지더니 극심한 분노로 핏발이 섰던 그의 붉은 눈동자에 거대한 충격과 경이로움이 차올랐고 그의 입안에서는 썩은 내 대신 폭포수처럼 맑은 침이 왈칵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그것을 내 앞으로 가져오라. 관찰사의 굵은 목소리는 분노 대신 다급한 갈증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포졸의 호위에 떠밀려 다나는 금간 옹기독을 조심스레 끌어안고 대청마루 앞까지 다가갔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소반 위에 놓인 깨끗한 백자 사발에 옹기독 안에 김치를 정성스레 담아 올렸습니다. 붉고 투명한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어 마치 진귀한 붉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배추십 위로 잣과 실고추가 먹음직스럽게 얹혀 있었으며 그 위로 산돌배의 맑은 즙이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침을 꼴깍 삼키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붉은 김치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천천히 은젓가락을 들어 그중 가장 아삭해 보이는 줄기 한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하면서도 탄력 있는 질감에 그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당에 엎드린 수십 명의 눈동자가 오직 관찰사의 입으로 향하는 그 붉은 김치 한 조각을 향해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집중되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잔뜩 뺀 배추 줄기가 관찰사의 두툼한 입술 사이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순간
하삭하는 경쾌하고도 맑은 파여름이 숨막히게 고요한 객주 마당 한가운데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던 구경꾼들과 포졸들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관찰사에 굳게 다물렸던 턱이 둔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각 배추를 씹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가르고 있었는데 누구도 감히 침을 삼키거나 숨을 크게 내쉬지 못할 만큼 객주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 나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두 손을 낡은 치마폭에 꽉 쥐고서 파리한 입술을 깨물며 처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저만치 엎드려 있던 매월댁은 비웃음 가득한 눈초리로 다나를 흘겨보며 곧 불호령이 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호령 대신 관찰사의 안면 근육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부릅뜬 두 눈시울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미각을 강타한 것은 단순한 짠맛이나 매운맛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찬바람 부는 낡은 움막에서 정성껏 걸러 만든 잿물이 품고 있는 오묘한 감칠맛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나가 맨발로 헤매어 따온 산돌배에 톡 쏘는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고 무엇보다 겉면에 쩍쩍 금이 가고 투박하지만 스스로 숨을 쉬며 발효의 극치를 끌어낸 낡은 옹기독의 신비로운 기운이 붉은 김치 한 조각에 온전히 농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툭툭 굵은 눈물방울이 관찰사의 주름진 눈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덤룩한 수염을 타고 대청마루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치 평생을 바쳐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을 마침내 찾아낸 사람처럼 가쁜 숨을 헐떡였습니다. 관찰사의 갈라진 입술 틈새로 깊은 탄식이 새어나오더니 이내 꽉 쥐고 있던 귀한 은젓가락을 마루 위로 쨍그랑하고 무참히 내던져 버렸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이라는 양반의 위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두 손을 뻗어 백자 사발에 담긴 붉은 김치를 맨손으로 덥석 움켜쥐고는 채통도 잊은 채 허겁지겁 입속으로 정신없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우적우적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채 턱 밑으로 붉은 김치 국물이 줄줄 흘러내려 값비싼 비단 관복을 붉게 물들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어흐흑 흑흑 하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꺼이꺼이 통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개걸스러운 모습으로 사발 바닥을 손가락으로 박박 긁어대는 관찰사의 전대미문한 기행의 마당의 공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짙게 물들어갔습니다. 장터 사람들과 아전들은 흔들리는 눈치만 살피며 사또 나리께서 필시 저 독한 김치를 드시고 단단히 실성하신 게야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덩치 큰 포졸들조차 당황하여 창자루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나를 멸시하며 의기양양하던 매월댁의 기름진 얼굴에서는 핏기가 하얗게 가시며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굵은 식은땀이 척추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냥의 거금을 들여 차려낸 화려한 잔치상 앞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깐깐한 관찰사가 저 천하디천한 여인의 쩍쩍 갈라진 옹기독에서 꺼낸 볼품없는 김치 쪼가리에 저토록 넋을 잃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새 백자 사발에 담긴 김치를 마지막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워낸 관찰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관복 소매로 붉게 물든 입가와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더니 시뻘겋게 핏발선 눈으로 다나와 낡은 옹기독을 번갈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무거운 참나무 소반을 두 손으로 왈칵 밀쳐내자 우당탕탕 하는 굉음과 함께 빈 그릇들이 대청마루 밑으로 와장창 나뒹굴었고 관찰사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쿵쾅거리는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마루 끝까지 성큼성큼 다가온 그는 영문을 몰라 덜덜 떨고 있는 다나를 향해 굵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마당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맛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내 인연, 당장 고개를 들고 바른 대로 고하거라. 대체 이 신물과도 같은 독을 어디서 구했느냐? 사방을 뒤흔드는 그의 외침은 단순한 사또의 분노가 아닌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적을 마침내 마주한 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벼락같이 떨어지는 호통의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던 다나는 그대로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쿵 하고 찌으며 바짝 엎드렸고 겁에 질린 여린 역시 언니의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숨죽여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의 핏기가 싹 가신 입술 사이로 형편없이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죽여주시옵소서. 감히 나리를 기만하려 한 것이 아니오라. 이 낡고 볼품없는 독은 10년 전 돌아가신 제 어미의 유품이옵니다. 온기를 굽다 실패하여 쩍하고 금이 가는 바람에 아무도 사가지 않아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것을 가난한 저희 어미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주워다 밤낮으로 쓸고 닦으며 애지중지 아끼던 것이옵니다. 오늘 날있게 바칠 김치를 담글 항아리조차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금간독을 지프로 꽁꽁 동여매어 가져온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 애달픈 곡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관찰사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그가 붉은 관복 자락을 펄럭이며 대청마루에서 한다름에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철푸덕하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관찰사는 미친 사람처럼 다나의 앞을 가로막고는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낡은 옹기독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옹기독을 거꾸로 뒤집어 든 관찰사는 거칠고 커다란 손바닥으로 독의 밑바닥에 눌러붙은 검은 흙먼지를 벅벅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했고 이내 흙먼지가 벗겨진 독의 밑바닥 한가운데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새겨진 손톱만 한 크기의 매화나무 꽃잎 문양 3개가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정령 하늘이시여. 독의 밑바닥을 확인한 관찰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흙 묻은 옹기독을 자신의 가슴팍에 와락 끌어안고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오열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으허엉하는 그의 통곡 소리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고 엎드려 있던 다나와 여리는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관찰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맞구나, 맞았어.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은인의 독이 맞았어. 관찰사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늘을 향해 치켜들며 목에 핏대가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선비였던 내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던 길에 지독한 열병에 걸려 강원도 철원도랑골의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꼼짝없이 까마귀 밥이 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등에 업고 다 쓰러져가는 움막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해준 이가 바로 가난한 옹기장이의 아내였느니라. 관찰사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옹기독의 금간 틈새를 적시는 동안 그의 뼈저린 회한이 서린 목소리가 객주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때 그 은인께서는 내게 먹일 쌀 한 톨조차 없자
자신의 새까만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팔고 그것도 모자라 장터 의원에게 자신의 피까지 뽑아 팔아번 돈으로 시든 배추 몇 포기를 사오셨느니라. 그리고는 남편이 굽다 버린 이 금간독에 정성껏 김치를 담가 의식을 잃어가는 내 입에 밤낮으로 그 국물을 떠먹여 주셨지. 그때 내 혀끝에 닿았던 그 눈물 겹고도 시큰한 맛, 피비린내와 땀방울이 뒤섞인 그 생명의 맛을 내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내 떠나는 길에 은인께서 유일하게 쥐어주신 증표가 바로 이 매화나무 꽃잎이 새겨진 옹기독이었거늘. 그 기막힌 사연에 마당에 모인 장터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터뜨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다나는 멍한 얼굴로 옹기독을 바라보다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불쌍하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밤마다 옹기독을 쓸어안고 누군가의 무사태평을 빌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던 관찰사의 시선이 이내 한쪽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는 매월댁을 향해 돌아가자 조금 전까지 애틋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퍼런 살기로 번뜩였고 이빨을 빠디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인연 매월대가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은인의 핏줄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썩어 문드러진 배추 찌끄러기를 던져주고 조롱하며 소금을 매점매석하여 백성들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다니. 내년에 그 탐욕스러운 배때기에 악귀가 들러붙은 것이 분명하구나. 매월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철푸덕 고꾸라지더니 미친 듯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바닥을 기어 관찰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또 날이 오해이옵니다. 제가 어찌 그 귀하신 분의 여식인 줄 알았겠사옵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 꽂혀있던 옥비녀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가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간악한 년의 입을 틀어막고 하옥시켜라.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전연의 재산을 모조리 정몰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관아의 형틀에 묶어 엄한 곤장으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예. 관찰사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매월댁의 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묶었습니다. 철창거리는 오라줄 소리와 함께 매월댁이 짐승처럼 발악하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객주 마당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매월댁의 비명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고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은쟁반과 잣가루 김치는 흘발에 짓밟혀 흉측한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던 장터 백성들은 일제히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했습니다. 사또 날이 만세.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 규정이라더니 하늘이 살아 계셨구나. 소란이 잦아들자 관찰사는 다시금 흘바닥에 꿇어앉아 아직도 덜덜 떨고 있는 다나와 여린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두 손을 뻗어 10년 세월 동안 모진 고생으로 쩍쩍 갈라지고 피가 맺힌 자매의 앙상한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은인의 딸들아,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이 못난 나를, 늦어버린 나를 부디 용서하거라. 관찰사의 뜨거운 눈물이 자매의 거친 손등 위로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고 다나와 여린은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관찰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금이 가서 세상 모두가 버렸던 옹기독 하나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기적 같은 보답으로 돌아온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벅차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추스른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한양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모셔와서 늙은이의 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하라. 관찰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쏜살같이 달려나갔으며 다나와 여린에게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2,000냥이라는 거금과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상으로 내려졌습니다. 반면 그토록 악독한 짓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던 월설루는 관아에 몽땅 몰수되어 가난한 이들을 구휼하는 창고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바닥에 납작 엎드린 매월댁이 미친 듯이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싹싹 빌었으나 포졸들은 거칠게 오라줄을 묶어 끌고 갔습니다. 평생 비단 옷만 감고 고기 반찬만 뜯어먹고 살던 매월댁은 하루아침에 고을에서 제일 천한 관노비로 전락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관아의 뒷간을 치우고 똥지게를 치며 죗값을 치르는 끔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모진 삭풍이 살을 애던 가혹한 겨울이 한 뼘 한 뼘 물러가고 마침내 산빛 아래 양지 쪽에 노란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던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올라온 명의의 지극한 약손과 두 딸의 밤낮 없는 간호 덕에 뼈만 남아 숨 넘어가던 서 늙은이가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처음 마당에 나와 봄볕을 쬐는 날, 서 늙은이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장 먼저 마당 한 구석에 금간 옹기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으로 독의 거친 표면을 어루만지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못난 독 하나가 결국 우리 식구를 다 살렸소. 서 늙은이는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다 낡은 삼배 수건에 적셔 옹기독의 금간 틈새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름난 옹기장이었던 그의 손끝은 여전히 부드럽고 능숙했으며 흙먼지가 벗겨지자 투박한 독의 표면에서 은은한 흑빛 윤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다나가 소매로 눈시울을 훔쳤고 여리는 아비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기대어 섰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꽃이 피 금간 독의 틈새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다나는 관찰사가 내려준 기와집에서 가장 넓은 방을 부엌으로 꾸미고 장수현 장터 한복판에 새 주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노스의 풍경이 봄바람에 흔들리며 딸랑딸랑 경쾌한 소리를 냈고 장터 사람들은 주막 앞을 지날 때마다 모두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집 국밥 한 그릇이면 며칠 굶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지. 주막 문을 연 첫날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은 보찜을 잔뜩 짊어진 낯익은 사내였습니다. 지난 겨울 장터 구석 거적대기 앞에서 김치 한 조각에 눈물을 쏟았던 바로 그 보찜 장수였지요. 사내는 번듯해진 주막 앞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바로 그 집이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아니, 두 그릇. 다나가 국을 푸고 여린이 김치를 담아내는 동안 주막 안에는 이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사내가 국밥을 허겁지겁 비워내고 만족한 트림을 쾅 하고 내뱉자
뒤이어 하나둘 들어오는 손님들로 주막은 금세 왁자지껄해졌습니다. 다나는 정신없이 국을 퍼 나르다 문득 붓두막 너머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툇마루에서 서 늙은이가 편안히 앉아 집신을 삼으며 껄껄 웃고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여린이 생전 처음으로 수북하게 밥을 퍼 담은 놋그릇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에 김치까지 곁들인 상차림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여린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한술 가득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던 여린의 두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밥알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린아, 왜 울어? 어디 아프니? 놀란 다나가 달려오자 여린이 밥풀이 묻은 입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배가 안 고프니까 우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안 고파. 그 한마디에 다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생을 와락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 늙은이도 집신을 삼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봄볕이 새 식구를 따사롭게 감싸는 동안 주막 안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주막은 돈이 없어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백성들이 찾아오면 절대 매몰차게 내쫓는 법이 없었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고기국밥에 붉은 산돌배 김치를 듬뿍 얹어 내어 수많은 이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주막 한가운데 가장 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금이 간 낡은 옹기독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정성껏 닦인 채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이치처럼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억울함 속에서도 어머니의 낡은 옹기독을 끝까지 지켜낸 다나와 여린 자매가 마침내 길고 춥던 인생의 겨울을 끝내고 찬란한 봄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낡은 옹기독에서 새어나오는 달큰하고 구수한 내음이 온 장수연 장터를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이 따뜻했던 이야기는 마침내 눈부신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